곧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한국법제연구원 홍보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본부장입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과 모든 참석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요 내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훈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홍익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용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와대 사회적 경제 김기태 비서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 김계용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박광원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은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출범 초기부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년간 국책연구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른 국책연구기관, 학계, 민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광원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한층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사회 통합과 상생 등의 사회적 가치야말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적 청사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을 넘어서 학계, 민간기업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와 방안과 그 이후의 제도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고 유익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과 타당성 등을 공유하고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을 토론하여 사회적 가치 법제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을 21대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제도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광원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번 정책 세미나를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두 의원님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님, 강신명 조달청 구매사업국장님,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님,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장님, 그리고 김정태 MISC 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그리고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중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청중 여러분께 또 반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광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계홍 법제연구원장님, 또 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이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을 발의해 주신 우리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님, 또 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의 제도, 법제화에 앞장서시고 이론적 배경을 늘 강화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또 김기태 청와대 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제를 해 주실 우리 최유경 본부장님이신가 팀장님, 네, 김정태 대표님, 또 김창봉 단장님, 또 홍두선 국장님, 또 강신면 국장님이시네요. 국장님, 또 고광현 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법을 실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그런 토론이 있었고 또 충분하게 숙성시킬 만큼 숙성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국회 의석 구조라든지 또는 일부 우리 사회에 지나친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굉장히 더디게 한 발 한 발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진척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단계에 왔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해야 된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인간의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높이고 또 넓게 깊게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가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때 이해됐습니다만 이제는 이 가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는 가치다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을 미룰 때가 아니고
이제는 법제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기관의 장님들과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 실현을 위한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우리 김기용 원장님, 조대엽 위원장님, 김기태 비서관님께 감사드리고요. 홍익표 의원님과 저는 국회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김창봉 단장님이나 홍두선 국장님이나 또 황신면 국장님이나 고광현 본부장님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외부로 저희들의 세미나 하는 현장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그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법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법제연구원 김기영 원장님과 우리 관계되신 한정미 본부장을 포함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와대 정책기획원의 그 조대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태 사회적 경제 비서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나 감사를 드리는 게 정부 부처 그 우리 경제를 그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달청, 사실 조달 관계가 이 사회적 그 가치 실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신면 그 조달청 국장님,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노력만 있어서 안 됩니다. 사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고강현 사회적 경제 담당하시는 그 담당관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중앙대 그 김창봉 교수님,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 사회적 그 가치 실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정태 그 대표님, 그 민간 부분에서 좀 같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이 시장 경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비록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거기도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강점, 시장 경제의 강점은 저는 효율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한 한 100년, 지금 거의 그 150년 가까이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 도전도 있었지만 그것을 복지국가를 통해서 극복해왔고, 이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미 90년대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변형이 있었다면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지금의 우리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들은 저는 그러한 도리어 우리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시장 경제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탈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IMF 이후에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적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분열돼 있고 전 세계가 분열돼 있고 한국도 상당 부분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돼 있는 그 근저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뿐을 넘어서서 어떤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공동체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의제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이미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 법이 일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법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 부분까지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업들에게 규제가 아니라, 저는 기업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사회 경제 구조를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법을 위해서 법제연구원이 별도의 팀까지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강원 우리 당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이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출을 했는데, 이 법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보다 좋은 의견,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저희가 낸 법안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롭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오늘 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관심 깊게 이 사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회적 가치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사회적 가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해가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박강원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김계홍 법제연구원장님 축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지가 꽤 오래가 되었습니다. 길게 보자면은 인류 문명이 집중화 경향을 거듭해왔고, 그 속에서 불평등과 착취로 인한 균열과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또 침략과 약탈로 인한 끊임없는 분쟁을 집중 문명 현상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이 지구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화와 소득과 부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현대 문명의 집중화가 드러낸 공동체 해체와 파괴적 삶, 나아가 생태 살해의 현실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찰은 21세기에 들어서 분산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라든지 영성자본주의, 생명자본주의 등과 같은 지구 생명권의 문명사적 거대 담론을 생산하기도 했고, 이런 거대 담론들 속에는 무엇보다 공감과 공생, 협력과 평화, 생명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류 문명사는 집중 문명의 거대 경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타인과 공감하고 타자의 존재와 생명가치, 공동체와 협력의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왔습니다. 인류의 이 문명사적 고통이 자기애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공동체적 자기애로 확장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문명사적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문명사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거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중 문명의 파괴적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분산 문명의 신질서를 안내하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분산 문명의 신질서는 생명가치를 보편가치로 하는 협력과 연대의 질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전폭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선을 실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모든 사회 구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실제적 목표이자 운영 원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먼저 실천하는 한편으로 정부 혁신, 공공부문 평가, 공공조달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걸로 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국정의 철학으로 삼고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체계 마련에 대한 기대도 갖게 만듭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과 신문명 시대를 여는 중심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계시는 박강원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이 법에 공동 발의에 참여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원,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의 말씀과 참석자들의 열의에 힘입어 이후 진행되는 세미나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요.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발표 토론을 모두 자리에 앉으신 채로 이동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법제 팀장이신 최유경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사실 가장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들을 위주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기관이 법제화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구를 진행하기는 이제 하고 있으나 사실 저희 기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들께서 선행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연구에도 같이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법학의 전공자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들께서도 안팎으로 많은 자문과 또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주셨고 그 결과의 일부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는 배경과 목적은 이미 앞에서 두 의원님, 이 법안을 특히 발의해 주신 두 의원님과 또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0년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경제 발전의 원리로 삼았던 경제적인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원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데서 그 논의가 출발되었다고 보이고 뭐 이 법안은 지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단은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사실은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이 끝까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논의의 가장 그 효율성, 논의의 가장 큰 의미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는 이제 반드시 공공기관에 한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는 2010년대 초반에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더 앞선 자본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매년 뉴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점점 일자리를 갖기 어렵게 됐고 점점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시대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지금 대학을 졸업하지만 결국에는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는 뭐 이걸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꿈꿀 수 있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그 부에 생산되는 부의 상위를 굉장히 소수가 점할 뿐이고 이제 하위에 있는 많은 계층들은 그 부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이것이 점점 더 소득의 불균등이라든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단지 경제적인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 전반에 미쳐서 사회적인 이동성을 더 경직시킨다거나 기회의 제공이 균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이 사회적 가치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가뜩이나 이제 침체되고 있는 경제가 더욱 경기 침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단지 국정 과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온 국민이 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연 이 지금 물질적인 풍요는 굉장히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가 삶의 질도 모든 사람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생소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각 국가나 이제 사회마다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사례 소개를 많이 못 드렸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법령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결과의 일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해외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해외 입법 동향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번역이 될 만한 법으로는 영국에서 2012년에 소셜 밸류 액트라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 기관,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의 공공 조달을 굉장히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 법은 작년이 2019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어서 더욱더 확대되고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영국의 이 법, 사회적 가치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공공조달에 관련된 법률들이 훨씬 더 정치하게 이미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기에는 이제 제도상의 한계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상으로도 사실은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주로 법령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입법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나 캐나다 일부의 주 그리고 스페인, 멕시코, 에콰도르 등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법령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제정하고 있고 또는 제정된 것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주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조직의 단위를 기존의 거대 자본 위주로만 운영되던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에 바탕해서 조금 더 작은 단위 혹은 마을 단위 어떤 협동조합의 단위들에서도 좀 더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표방한다기보다는 민간 섹터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사회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이라고 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상법전의 일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이 36개의 주에 상법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남단에 있는 남미 국가들도 아마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요 법률들을 그대로 이제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국의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 액트를 이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제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제 경제 생태계라든지 사회적인 공존에 대한 고민은 그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개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 일인 것 같죠. 산불이 뭐 해마다 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한 달째 꺼지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시기도 할 것이고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배터리의 잔류량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가 종식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세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입법례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인데 사회적 가치란 결국은 각 국가와 어떤 관할, 법률적인 관할 또는 법 제도의 기반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속 가능성
과 좀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공유 가치 창출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ESG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ESG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경제 등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명칭이 다를 뿐이지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점은 입법적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 입법화도 이제 정부의 형태, 즉 우리와 같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와 연방제, 전형적인 연방제를 가지고 각 주별로 법률의 제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입법의 형태를 보일 수는 있다고 보이고, 또 경제 발전의 속도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 논의의 성숙도, 특히 소비자, 가장 중요한 이 경제 개개인의 단위인 소비자들의 인식과 어떤 적극성 등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도화의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기존의 여러 우리가 법제를 만들 때 이제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해외 법제 분석, 비교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현재 어떤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입법적 특징은 어쨌든 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공공 분야와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좀 추구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최소 단위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논의를 움직이고 있다면,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민간 기업과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제기구 차원인 OECD 등에서도 이미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ESG 등의 무형적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고 회계 방식에 적용할 것인지가 이미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이제 우리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가장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의하느냐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즉 지금 우리 현재 법안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에서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13개의 항목을 나열하는 식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 헌법적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특히 법학의 영역에서는 처음에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하고 이 취지들을 같이 공감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세부의 사회적 가치들을 각각의 영역, 이 열거되어 있는 13개의 영역에서 굉장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시사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6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어떤 가치들로서 좀 정의 내리고 있고요. 이것을 어떤 법률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사회적 가치이니 앞으로 이렇게 실현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경제와 사회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점점 더 발굴해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저희 연구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토론으로 너무 어렵게 여러 귀한 토론자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의 발제는 좀 많이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이 되어 있는 이 법의 제한 영역을 보면 이제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처음 발의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김경수 의원과 박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
김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지난 국회에서 이제 박광원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박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에 일부 법률에 대한 좀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좀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주셔서 9월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또 약간 수정해서 발의해 주신 것이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한 측면이 없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기본법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본법이라는 법 형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법률명을 따를 것이냐, 또는 굳이 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영역에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에는 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선언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혹은 통합적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지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꼭 기본법의 형식을 빌었다고 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은 꼭 그래야 하는 것인가, 이제 조금 이런 의문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저희가 한 연구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제정된 혹은 개정된 법률들을 전수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당연히 행정과 치안과 경제 성장에 관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되었다면, 최근에 20년은 이미 환경과 복지, 문화, 노동, 보건 등의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법률로서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라든지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두가 더 잘 살고 모두가 더 평등하며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 왔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각각의 그 법률들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또 관심도 다르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법률들이 포괄이었던 영역들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좀 더딘 속도로 이러한 가치들이 추구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입법 경향들은 이제 지능법이라든지 기본법의 법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법률의 수요에 대해서 입법 기술적으로도 대응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이 기본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실은 굉장히 전형적일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이 기본법이 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각각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오늘의 논의가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법 또 하나의 연구로서 사회적 가치의 법제도화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개념이 가지는 추상성을 굉장히 세밀하고 좀 더 하단에 내려오는 구체적인 개념들로 우리가 개념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 또 다양한 경제 사회 주체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께서 또 자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나 평가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느 한 시점, 즉 법률이 제정되는 시점이라든지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시점의 어떤 한 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합의해 나아가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비드 상황 아래에서는 사실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 안에서의 경제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하나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씀은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발표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 다만 이 정량적인 지표들을 오늘 이제 공공기관 평가단장님도 모셨지만 기존의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 그대로 이제 단순 항목의 가점을 증가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운영을 한다면 자칫 우리가 원래 이 법안을 통해서 추구하려던 정말 다양하고 유연한 사회적 가치를 조금은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의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제도화할 때 기존의 제도를 좀 이용하더라도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께서 정말 잘 추구하실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걸 다양하게 프리젠트, 그러니까 표현하고 표출하실 수 있도록 정성적인 리포트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유연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전략 못지않게 특히 사회적 가치는 중장기적 방안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사실 이 사회적 가치 논의에 접근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평등이 불평등, 양극화가 되고 이것을 사회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필요의 영역이고 기존의 제도가 이것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식을 조금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또 귀하게 민간 영역에서 우리 김정태 대표님 모셨지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생태계의 지지 기반이 되고 계시는 정말 수많은 민간의 기업들입니다. 크고 작은 민간 기업들. 그래서 민간으로 이 법안도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해가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더 살기 좋고 만족스러운 사회로 만드는 그런 경제 생태계의 어떤 대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기본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날짜로의 이제 코로나 확진의 세계 현황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가 살자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또다시 자연은 이 마스크 줄에 걸려서 새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다음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사실은 대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오늘 발표의 마지막 경각심으로 던져드리면서 더 좋은 말씀은 토론의 자리를 빌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팀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내용들을 중간중간 녹여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후 그 총 5분의 토론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으로 강신년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 방안입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달청 사업국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그 사회적 책임 조달 개념 및 체계, 그리고 그 공공 조달 관점에서 본 그런 개선 방안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책임 조달 개념 및 체계입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어떤 구매 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체계를 지금 살펴보면은 법률적인 근거로서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조달 법령, 계약 법령, 그리고 또 개별 법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조달 사업법에는 사회적 책임 장려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법령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행령 4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자영인 기업 활동 촉진법을 통해서 우대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해당 중앙관선 이런 쪽에서는 내부 기준에 입찰할 때 평가 요소로서 반영해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의 경우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운용을 통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달 사업법령 제 6조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보면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은 이심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총, 복지공장, 그리고 또 상위 공공회 같은 단체들, 중증장애인 생산물 시설 등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두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달청의 그 사회적 책임 조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요 분야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 일자리 창출 분야, 그리고 또 약자 기업 지원, 친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생 또 포용적인 조달 행정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세부 운영 사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할 때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평가라든지 뭐 경영 상태 평가, 그리고 또 신인도 가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입찰 시에 이런 가감증을 통해서 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서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된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단가 계약 물품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계약을 해놓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전용모를 구축을 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 분야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이나 또는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이런 경우에 가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감점 내용을 보면은 고용 창출이나 고용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좀 고용 개선 조치가 미행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간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 중에서 특히 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경우 이제 벤처 나라를 구축해서 상품 등록을 지원하고 있고, 입찰 시에도 기본 전수를 부여한다는 데서 실적 평가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조달업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수의 계약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신규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가점을 그런 고용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정 기간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 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카테고리로 그 약자 기업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입찰 시 우대할 때 특히 2억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경우에는 이들 그 소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경영 상태 경우에는 만점을 부여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의계약 파트로서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소기업들이 소주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 장애인 경우에도 입찰 시에 존속 기간이나 또는 그 고용 그 창출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경우에는 전능모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소액 수의 1인과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5천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1억 원까지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관련해서도 입찰 시에 저희들 신인도 가점 그리고 전용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건복지단체 지원 분야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단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별도의 물량을 배정해서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약자기업 지원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의 경우 한 저희들이 국내에서 내자 사업 실적이 한 32조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는 25조 상당히 지원이 되었고,
전체 비중은 한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 3조 4천억, 장애인이 한 1조 가량 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3,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그 친환경 분야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녹색 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환경 표지 GR 등 그런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에서 녹색 제품, 특히 환경 표지 제품이나 이런 GR 마크 가진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사항에 반영을 해서 제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소 녹색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거나 유해 물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조달 시장 진입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기업이나 또는 보건복지단체 이런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예산을 통한 지원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적인 조달 지원 방식으로 효과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업체들 중에서는 또 부주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정책적으로 의지되다 보면은 일부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를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일부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그 행사적인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종합적 체계적인 어떤 평가 체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에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평가 내실화로 실질적인 가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조달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법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공조달의 체계적이고 또 종합지구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조달 파트에서 어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국은 전담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해봅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 조달 분야와 관련해서도 어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목표 관리가 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회적 가치 관련 기업과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의 공개, 공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사회적 가치 기업 내의 구성원인 뭐 장애인이든지 기타 여러 어떤 수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혜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수의계약 범위 확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대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한 자생력도 아울러 같이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조달 교육 부분이나 아니면 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달 시장 진입이나 또는 판로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그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수익계약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의 또 방안이 되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위해서 결국은 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부분은 결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좀 더 따뜻한 그런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구조화되고 체계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그런 의지와 그리고 또 지지 격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공공조달 관련된
사항에서의 사회적 책임 조달에 관한 지원 체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향후에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제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뜻깊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단장으로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또 사회적 가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공공평가단을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공공기관의 평가는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고,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들은 이제 목적은 공공기관의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대국민 서비스 증진과 합리적 경영, 투명 운영, 그다음에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에 대한 기반을 두고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공공법 제1조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영 실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경영 목표의 합리성이라든가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효율성, 그다음에 직원의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평가의 주안점들은 이제 특히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관리와 경영관리 계량과 경영관리 비계량, 그다음에 주요 사업 계량과 비계량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경영관리의 그 계량과 비계량 평가는 전년도와 개선 실적이 얼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 목표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달성도를 차지했는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은 계량과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PDACA 관점을 통해서 계획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얼만큼 잘 세웠고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체크를 통해서 성과의 체크를 통해서 완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사업의 주요 사업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주요 사업의 계량과 비계량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는데요. 주요 사업의 계량 지표는 이제 글로벌 사업 실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공공기관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공공기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성과가 되고 있고 얼만큼 경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를 얼만큼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에서는 계량 평가에서 계량화하지 못한 내용들을 비계량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그래프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체 경영관리에서 55점 만점에 24점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근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강화됐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균등한 기회 사회적 통합, 그다음에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요 사업에서 조금 설명드린 대로 PDACA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완료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주요 사업에서 주요 관점이기 때문에 19년도 18, 19, 20년도 평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의 평가에서는 상생 정신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공공기관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 중요성하고 비중이 이제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이제 그 안전지표에 대한 그 평가 방법들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 안전에 대한 그 건설 그 발주를 자체 기관에서 이제 사고라든가 뭐 중대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페널티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지 않고 발주한 기관에서 그 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이제 그 발주한 기관의 그 안전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기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만 만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도 물론 좋은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협력 파트너 기업과 그다음에 관계에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가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그 협력 기관이나 협력 파트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사회적 가치로 이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도 공공기관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세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주요 사업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들이 다시 사업으로 환류되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성과 BP 사례가 소개되는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는 중요한 그 평가 요소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평가 결과가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얼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간단한 사례로 뭐 기관에 대한 얘기는 좀 그렇고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예를 들어서 비리가 문제가 되었거나 채용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에서 윤리경영에서 이제 그것들을 평가했다 한다면, 지금은 그런 공공성이 보장되고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매뉴얼로 그 평가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또 그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공기관 평가단에서 이제 기재부 주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전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외부의 그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평가들을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점수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 경영평가단에서는 그 점수를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19년도 제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과거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신경을 또 많이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노력했던 기관에 대한 평가들이 결과들이 많이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의외로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 기관과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기관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평가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다음에 우리가 수준들을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도출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들이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평가는 결국은 컨설팅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ISO 26000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이제 일반 기업들도 많이 이제 그 국제 인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만은 공공기관에게도 저희가 이번 평가를 통해서 19년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ISO 26000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했었고, 보고서에도 반영이 되어서 아마 이제 20년 평가에서는 아마도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금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런 노력 플러스 그런 시스템적인 체계를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IS 26000 사회적 책임 인증을 받게 되면 결국 이제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가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담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IS 26000을 공공기관들이 획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기업 평가에서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 보고서에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공공기관들이 더더욱 이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들에 대한 내용들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공공기관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들이 과거하고 달리 이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도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과들이 기관의 노력만 가지고 성과들이 도출되고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한다면 지금은 이제 상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트너 기업과의 소통,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경영 평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업 경영 평가를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소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이제 서로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들, 즉 컨설팅 역할을 공공기관 평가단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많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시면서 또 컨설팅을 하시면서 이제 다루고 계시는 많은 평가 방법들이나 또 우수 사례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을 사실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좀 알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기회에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으로는요.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담당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적 경제 담당관 고광현입니다. 올해 1월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추진 전략의 한 축이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이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또 사회적 경제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나타내는 소득의 양극화나 또는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요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난 8년간 시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추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에 사회적 경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들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한 6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11년도에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담당관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12년도에 바로 사회적 경제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자치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 사회 투자 기금을 전국 최초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그리고 2014년에는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 센터를 설치를 했고, 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로 지원 조례나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 경제 특구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 보상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사회적 경제 민관 협치 기구로서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 10월 달에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882개였던 사회적 기업 수가 지금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5,543개, 6배 이상 증가했고, 기업들의 매출액과 그리고 고용도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재정 보조 사업과 또 융자 투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적인 재정 보조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신규 고용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 기업당 평균 2.2명씩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7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94개 기업에 대해서 654명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15년도부터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 7,2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에 110개 기업에 1,008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이나 판로 개척비, 이런 사업개발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348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1,190개 정도 누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자금 공급 확대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12년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용도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은 제도적인 금융권에서 좀 소외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기금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하는 민간 협력의 사회적 금융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기업의 경영 자금이나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서 경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회주택 건립 사업이나 민간 자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한 3% 정도로 지원을 했고, 최대 3억 원씩
민간자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지원을 했는데 0.5%까지 지원을 했고, 그동안 이제 융자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간 651개 기업에 대해서 1185억을 융자를 했는데요. 265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621개 사회주택 건립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사업을 이것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 투자조합에 서울시 자금을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전체 조성 금액은 49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조성 금액 중에 98억 원을 서울시 소재 11개 기업에 투자 유치를 받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판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구매액의 5%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고 서울시 소재의 투자 출연기관 25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들의 그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서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함께 누리몰이라고 있는데 이 함께 누리몰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의 편의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정비와 어떤 정책적인 공공 지원의 결과로 사회적 경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15년도 대비해서 한 2.4배 정도 늘어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에 678억 원이었던 구매 실적이 2019년도에 1690억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 판로 부분은 공공과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이나 김포공항 라운지 등의 저희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특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협동조합이나 소형시 스토어 같은 민간 매장에 입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인서울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뚝섬이나 덕수궁길 또 청계천 광장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서울시 권역별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코로나19 이후에는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력 사업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우선순위는 저렴하게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가지 방향으로 서울시는 추진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그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서 공간 조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5개소의 조성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업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방해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종 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 체납 건물이나 또는 공공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동하고 가락시장의 청가동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이면 완공이 될 거고 개소당에 한 25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그 경제 주체들이 직접 지역의 자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하거나 운영을 할 경우에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서 저희 서울시 자금을 25억 원, 그리고 민간이 매칭할 경우에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포구 성산동에 한 개소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민간 거버넌스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년도부터 민간정책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 4대 부문별 대표자로 한 20여 명을 구성을 해서 매월 초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금년 예산을 사회적 경제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한 8번에 거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현장의 의견을 수립하고 그걸 서울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 수기에도 금년에 벌써 금년에 2회의 예산 수기 과정과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간정책협의회 과정을 거친 의제들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제 3개 광역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소셜허브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중간 지원기관과 그리고 25개의 자치구마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 지원 기관들과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간 협치 모델로 정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성과 보상 사업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민간 협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선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성공할 경우에는 공공의 예산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요. 민간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공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또는 민간의 사회투자의 그 참여를 확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6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1호 SIB 사업으로 경증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고, 저희가 목표치를 삼았던 42%를 초과 달성해서 저희가 민간의 선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130%의 사업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호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년 실업 해소 사업과 3호 사업으로 중장년 질병 예방 자가관리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진대회나 아이디어 공모 이런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해외 도시정부와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14년도에 국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GCEF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이나 정책 의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 그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통해서 서울시가 국제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회원을 둔 국제기구로 확장이 됐는데요.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협의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어떤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개별 기업들의 지원하던 방식, 그리고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전략에서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하는데요. 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전환의 그 실험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19년도부터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어떤 돌봄이나 건강관리나 또는 먹거리나 이런 그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직접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 그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차에는 주민들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2년 차에는 이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 유통을 해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년 차부터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액으로 한 2억 원 미만 정도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2개 단지가 참여했고 올해는 이제 30개 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개 단지가 어떤 주민 카페나 육아돌봄 협동조합, 그리고 친환경 제품 제조하는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기술학교 기반의 지역관리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기술학교는 지역의 유휴 인력들을 대상으로 집수리나 도배나 또는 방역이나 뭐 요양보호나 또는 마케터나 어떤 동물보호사나 이런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관련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토록 하고, 그 졸업생들이 지역의 생활관리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개 자치구에 29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 3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연내에 3개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을 늘리거나 이런 그 양적인 어떤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그 같이 살림 프로젝트나 주민기술학교 이런 걸 통해서 참여했던 주민들의 인식이 일반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85%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 40% 되고, 또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한 10%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인지도 향상이나 인식 전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의 비전을 설정해서 5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감형의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조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또 판로 개척이나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전략, 그리고 혁신 인재 양성이나 국제 협력 강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참여해서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포용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특히 시민 중심의 성과보상 사업 등 민간하고 같이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간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정태 MI 소셜 컴퍼니 대표님을 토론으로 모셨고요. 저희 이번 토론 주제는 사회적 가치의 시대, 변화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그 필요성들을 민간기업 입장에서 한번 지지하고 또 맥락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I 소셜 컴퍼니라고 2011년도에 설립됐고요.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노동부 차관님도 오셔서 이런 사회복지라는 관점이 사회 문제가 사회복지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실제 혁신할 수 있는 원천이 돼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아까 서울시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사회성과 보상 사업에 투자자로도 참여하면서 자본과 비즈니스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학회에서 이런 선언을 2년 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 성장기를 저희가 지나왔고 또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 시기를 거쳐 이제 한국은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국의 사회학자분들이 다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12월 10일에 VIP께서 흑백으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방송들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 메고 나오셨던 넥타이가 바로 폐플라스틱 또 의류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해서 제공하는 소셜벤처 몽세누의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가 육성하고 키워가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팀인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사업들 그리고 혁신을 리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엘빈 토플러의 변화의 속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래학자께서는 부의 미래라는 명저에서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모습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은 아까 초기에 박강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굉장히 강점은 유연성에 있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기업은 누가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뒤쪽에 좀 말씀드릴 기업들, 민간기업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이나 규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의 논의는 진짜 때가 됐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ESG라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옆방에서 바이든 시대의 경제 현황이라는 그 세미나가 마침 열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오다가 그쪽에 참여하는 기자분과 잠깐 만나다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ESG가 핵심 주제인데 또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동시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ESG의 구성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딱 보시면 공공기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게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또 상장 회사들은 폐지가 될 수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업 가치 이상의 기업들은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요건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공공기관의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죠. 블랙락 그리고 미국의 정경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주주 이익 극대화만 추구해서는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은행에서 과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캐치프레이즈가 올해 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쁨 그 하나를 위해서. 자, 이런 변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본연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시겠죠. 나스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나스닥이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이사 외에 여성 그리고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 이상을 한 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변화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그냥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들이 나왔을 때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그 문헌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자, 이런 변화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칸쿤 지역은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그런데 태풍이나 폭풍이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복구 비용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계 최초로 세계 2위의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멕시코 칸쿤 주정부와 협업해서 태풍이 불었을 때 산호초가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을 하게 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억 정도가 보험으로 지불이 돼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산호를 다시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민간은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사회적 가치, 공공재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도 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다양한 협업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사명이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딱 보시면 비영리 단체나 어떤 비영리 법인의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타고니아의 미션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누가 원하지 않고 누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계를 선도하고 100% 재활용으로 모든 의류와 의복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직원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현장에 가서 붙잡히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모든 비용들을 보전해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파타고니아가 할 수 있는 환경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도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의 축제 기획자로 일을 하셨던 한 대표님이 소셜벤처를 만들어서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축제나 행사, 이벤트 갈 때마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축제에서 써봤을 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5개, 400개가 5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서 하시는 굉장히 많은 미팅들, 행사 이럴 때마다 이런 다배용기의 실천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멋진 이야기들 만들어 보실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민간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또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계시는 다양하고 흥미있는 사례들을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홍두선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법제연구원에 감사드리고 세미나도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통계 수치 중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드린 건 저희가 국회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06년 대비 15년 대비 실질 GDP 증가는 한 28.6%인데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근데 17년 유엔에서 집계한 한국의 행복감 순위는 55위입니다.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확산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확산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조달청 공공기관 평가단장 맡고 있는 김 교수님, 그리고 민간 서울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주신 사례가 좀 더 확산이 된다면 좀 더 법 제정도 빨라지고 사회적 가치도 좀 더 확산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말씀드리고 정부 정책 크게 이제 투 트랙을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지금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 트랙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그 19대, 20대 때 논의됐지만 폐기가 됐고 21대에서 박광원 의원, 홍익표 의원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책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추진계획 수립이 시행,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실적평가 및 점검,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 및 성과 보상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왜 제정되어야 되는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 기존의 규제의 옥상옥 규제가 되는 게 아니냐, 기존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법 제정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문화,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특성과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전략, 이행 계획 마련을 허용하는 등 이행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기재위원 대상으로 열심히 설명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법 제정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마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 2월 국회 통과 목표로 관련 작업,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트랙 중 또 다른 축인 법 제정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을 했었고 그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5월 1월 달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분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대책을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13개의 세부 가치를 제시했고 이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 책임관 지정,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조직, 인사, 재정 평가 등에 반영하고 민간을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민간 TF 구성, 자상한 기업 발굴 등 사회가치 실현 활동을 위한 기반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책임관이 지정돼 있고 조달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예산 기금 집행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지금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금융평가 모형 개발, 바이쇼셜 캠페인 등을 통해 가치 소비 확산 등 경제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과제도 부처 협력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법을 동시에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 물품 구매 관련한 법률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의 주제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인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 가치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요 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즉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5가지 유형화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건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가 빈부격차 문제,
총 13개 가치에 대해서 실현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고, 사회적 경제기본법도 저희 기재부 장기전략회 추진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하는 정책 과제를 뭐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금융, R&D 측면에서 민간 기업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법이 별개로 지금 법 제정 추진되고 있지만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약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되면 민간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민간의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법은 서로 시너지가 있다. 가급적 동시에 좀 같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무리 드리기 전에 저희가 국회의원, 야당 의원 대상을 설명하면 상당히 이제 사회적 가치를 법률로 끌어들인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 인식이 좀 갭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 기획재정부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다만 오늘 같은 계기로 좀 더 사회적 가치가 확산이 됐으면 하고, 오늘 발표했던 서울시 하고 MY 소셜 컴퍼니 조달청 같은 우수 사례가 좀 더 전파돼 갖고 여야 간 사회 각층 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부에서의 그 정책 내용들과 또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모두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마무리에 앞서서 사실 청와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실제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우리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님께 잠시 오늘 정책 세미나를 쭉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잠시 또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어 주신 국제연구원의 김기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발제하신 거하고 이제 토론하신 분들 다 들었는데요. 또 몰랐던 사실들을 좀 알게 돼서 오늘 아마 세미나의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다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 안이 나왔을 때는 아까 발제 최유경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6년,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의 사례나 내지는 이제 파타고니아 등등 다른, 그리고 이제 삼성, SK, 포스코 이런 데들의 사례들을 쭉 보면 지금 이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체된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이제 법 제도와 선한 의지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실의 운동들, 활동들은 항상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어 나갈 때 그때 이제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가치법 제정이 약간 뒤처진 이슈가 됐지만 오히려 최대한 빠르게 그거를 제정해내면 또다시 법과 제도가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다시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토론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제정에 필요한 논리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동시에 이제 강신명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지 하는 과제들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재부 다른 중앙부처들하고 다 협력해서 법 제정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법 제정 이후에 최대한 이것들을 잘 실행시킬 수 있는데도 오늘 이 세미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와 또 법제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